네. 김용민 의원이 매부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내 행동에 일관성이 없어 보일 거다. 아 맞아요. 하지만 나를 개혁의 방향성을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일관성 있는 행동으로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게 너무 와닿았거든요. 쿠팡 무슨 말인지 퇴직금 혹시 미지급 관련 의혹과 관봉권 폐기 의혹을 90일 동안 수사한 안건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쿠팡 의혹과 관련해서는 쿠팡 측과 어미준, 김동희 검사를 기소하는 결과를 내놨지만 관봉권 폐기를 둘러싼 의혹은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사건을 이첩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럼 어떤 점들이 수사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는지 한번 매불쇼에 출연한 서영교 의원과 어마어마하게 박은정 문제가 의원의 많죠. 이야기를 네. 들어보겠습니다. 3,400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일이 그 다음에 터져서 전부 다 문제 제기했지만 이 사건이 어미준이 문진석 검사에게 수사 외압을 한 이 의혹이 있었던 건 사실 온 세상이 많이 안 알려졌었거든요. 맞아요. 저희들이 법사위에서 문진석 검사를 오라고 하고 청문회 국정감사 맞아요. 하면서 알려줬는데 어미준이 누굽니까? 어미준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검찰 개혁의 시작이자 네. 가장 주요 장본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미준 사실 쳐다만 봐도 무서워요. 예. 제가 이게 그 국정감사에 있지만 무섭지. 그 검사들 나와 있으면 약간의 그 위협 이런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끝내 이 어미준이 한명숙 총리 사건 등등 어마어마한 곳마다 어미준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미준이 있었는데 이 어미준이 그나마 그 내부에 있는 문지석이라고 하는 검사가 그날 국정감사에 나와서 많이 울었어요. 맞습니다. 많이 울고 그 사람이 폭로했기 때문에 이 사실들이 온 세상에 드러났는데 그래서 특검이 그나마 기소해서 다행인데 어미준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더하죠. 더 반격하고 자기네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소한다고 맞아. 더 큰 소리 치고 있는 아, 이 모습 보면서 진짜. 이게 검사의 모습이고 네. 그대로 놔두면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자들인데 특검이 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게 저희가 법사위에서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어미준의 이력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깊은 인연으로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며 여러 차례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인 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모해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추진되었으나 비상계엄으로 무산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쿠팡 이 상설특검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아, 어미준 김동희를 기소를 했지만 왜 그랬는지 이게 조직범죄이거든요. 무섭다고 하신 게 그게 검찰 조직이 이 사건을 저렇게 문개기 맞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했는지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부분들이 그러네. 좀 약했고 맞네. 그다음에 법왜곡죄가 있었다면 저사 어미준부터 시작해서 저건 전부 다 아, 법왜곡이거든요. 그 이제서야 이제 법왜곡죄가 시행이 돼서 다행이긴 한데 그러네.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쉽습니다. 그리고 쿠팡 퇴직금 사건은 이게 전형적인 이 노동자 서민 민생 범죄이거든요. 네. 이런 거를 지금 보안사 뭐 운운하면서 저렇게 문개기 했다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 박은정 의원의 지적처럼 어미준 검사는 쿠팡 CFS가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막는 규정을 만들고 근로시간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리셋하는 편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이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내렸지만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말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분실 사건 이거는 진짜 화가 많이 나는데 아무도 기소하지 못했어요. 와, 진짜 수사 결과 발표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소환 조사를 통하여 고의적으로 관봉권 띠지를 폐기하고 은폐하였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른바 윗선의 폐기, 은폐 지시 등 의혹을 증명할 만한 뚜렷한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고 다만 절차 미비 내지 업무상 과오로 인해 범죄 수사의 기본인 증거물 인수인계 및 보관 과정에서 검찰의 압수물 부실 관리 및 심각한 보고 지연 등의 기강 회의가 있었음은 확인하였습니다. 이게 비닐봉지도 뜯고 관봉권 띠지도 분실한 게 실수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아무도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검찰로 넘기긴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때도 수없이 얘기를 했지만
실수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네. 이미 한국은행 5만 원권 5천만 원이 비닐봉지로 쌓여져 있어. 네. 이거는 따로 풀러가지고 셀 필요가 없어. 그렇지. 어. 그렇죠. 셀 필요가 없다. 그 당시에 돈 종류가 세 종류가 있었어요. 그 비닐 포장된 것 하나, 한국은행 거, 그리고 신한은행 띠지로만 묶여 있는 거. 이것도 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안 셌어, 지들도. 그리고 고무줄로 묶어져 있는 거. 세 종류가 있었는데 이거를 굳이 다 뜯어가지고 하나로 묶어가지고 보관을 한 거야. 이거는 실수일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실수일 수가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실수일 수가 있습니까? 아이고. 저희가 물었는데요. 거기에 나왔던 그때 검사들에게 압수수색하면서 이런 돈다발 본 적 있어요? 그 검사들도 본 적이 없어요. 네. 한 번도 그런 돈다발 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 돈다발이 바로 이건데 이 돈다발 본 적이 없고 아휴. 근데 여기선 제일 먼저 뭐였냐면요. 제가 사실은 그때 특검에게 김용민 의원하고 우리가 이걸 찾아서 갔습니다. 이거 수사 좀 잘해달라고 그랬더니 특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의원님 그거는 2018년도 돈입니다. 예? 이걸 들고 가니까 여기 2022년 써졌네. 예, 5월 13일 돈이라고 써져 써 있는데, 있어요. 써 있는데. 써 있는데 그걸 2018년에 청탁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사를 안 하겠다고 해서 너무 놀랐는데 다시 저희가 청문회 한다고 검사 쫙 불렀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을 해요. 의원님 그 돈은요 2018년 돈이라 이번 압수수색의 범주에 다른 겁니다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요 스티커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와, 이놈들 5월 봐라, 진짜. 13일 건데요 라고 하니까 그 이동 검사가 눈알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장면이 어떻든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들은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하는 말이 그런 돈다발은 통일교 금고에 수백 개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요 비닐에는 실제로는 지문이 건진 지문이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건진 지문이 묻어 있고 김건희가 받았으면 김건희 지문이 묻어 있고 뭐 그렇겠죠. 통일교 아니면 윤석열 지문이 다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몇 명 안 되는 지문이 묻어 있는데 이게 밝혀질까봐 비닐을 뜯은 거죠. 그래서 뜯은 건데 지금 말씀처럼 아까 쿠팡 그때랑 똑같이 검사들이 연루되어 있으니 그 검사들이 수사도 제대로 안 그러니까. 하고 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거 심각하다 진짜. 진짜 이런 작은 사건 하나 제대로 범죄를 밝혀내지도 못하는데 더 큰 사건들은 얼마나 조작하고 증거인멸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티즌들 반응은 보면 과오는 실수를 말하는 것이고 실수라면 관봉권 띠지가 발이 달려서 도망을 갔거나 비가 새 젖어서 녹았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텐데 멀쩡하게 증거 보관하는 곳에 보관하던 것이 없어졌으면 증거인멸한 사람을 못 찾으면 이와 관련된 자들을 전부 처벌해라 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반응은 쉽네 쉬워 범죄를 저질러 놓고 범죄가 아니라고 스스로가 수사하고 스스로 불기소하는 초유의 범죄자들과 손잡고 아무 잘못 없는 사람도 범죄자 만드는 조직인데 이까짓 거 뭐라고 그냥 불기소 처분하는 검사 판사 하나같이 똥통에 집어넣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검장이 대표적인 친윤 검사장이었고 신흥석이. 사건이 터졌을 때 몇 개월 동안 문개기를 했거든요. 저 사건을. 그리고 나중에서야 지금 드러나서 저희들이 국회에서 청문회도 하고 했지만 그때 가서는 뭐 다들 오리발 내밀고 그랬어요. 결정적으로 지금 고의적인 그 보고 지연이 지금 나왔는데 보고 지연 직무유기예요. 네. 직무유기죠. 그리고 증거물이 지금 띠지하고 지금 없어진 거 아닙니까? 네. 증거물이 없어졌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게 말이 되냐? 지문 감식 안 한 거, CCTV 확인조차 안 했습니다. 그 청문회 때 다 나왔어요. 그 내용들이. 그러면 그건 직무유기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왜 특검은 안 할 이유가 뭐가 저 있죠? 특검 내부의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그 원리가 그대로 작동한 것 그래요? 같아요. 제가 보기에. 관봉권 띠지 사건에서 특검은 사건 수사 지휘라인인 신흥석 전 서울 남부지검장, 이희동 전 남부지검 1차장과 수사를 담당했던 최재현 전 남부지검 검색에 직무유기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당시 압수물 보관 업무를 맡았던 남경민, 김정민 수사관에게 공용 서류 무효, 증거인멸 등 혐의 적용을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인해 무혐의 처분은 하지 않고 경찰로 이첩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고의성을 못 찾으면 무혐의인가? 그럼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면 검찰들은 다 죄가 없는 건가요? 라는 의문점을 던져봅니다. 직무유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증거인멸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이게 그 법적 처벌 기소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그냥 상식으로 비닐 없었고 띠지 없어졌고 다 없어졌으면 증거인멸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봐요. 실수라고 이야기를 어떻게 먼저 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 제가 그래서 한번 추적도 해봤는데 그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더니 그나마 검찰로 넘긴 것 같아요. 이게 불기소하고 끝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끝내면 안 돼. 이게 검찰로 넘겼지만 저는 경찰이 수사했으면 좋겠어요. 경찰이 수사하면 훨씬 더 이거는 보고 또 봐도 참 희한한 사건인데 그렇다면 이건 아주 모순이 많은 결말인데요. 기승전 수사권을 외치는 검찰이 이런 하찮은 사건 하나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결론이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혐의를 찾지 못해서 기소를 못한다. 불리한 건 답을 정해놓고 늘 같은 소리만 하는데 그렇다면 모든 형식을 깨부수고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팀을 만들어서 조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지만 이런 건 또 반대하겠지요. 적인 범죄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그 위에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이런 돈다발은 건진이 누굽니까? 왜 하필 건진에서 실수가 나와요? 건진은 김건희하고 인맥이 있는 사람이고 김건희에게 뇌물을 전달해 준 자 아닙니까? 네. 수없이 많은 뇌물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요게 터지면 김건희의 저수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저수지를 이들이 정리해버린 거죠. 제 검사일 때 저런 중요한 사건 대통령 관련이잖아요. 저런 사건은 실시간으로 보고해요. 네. 무엇을 누구를 조사하는지 누구를 불렀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실시간으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보고하거든요. 저 사건은 저 진행된 과정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네. 중수청과 공소청법에 대해 검찰 개혁의 의지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수청법과 관련해선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여전히 검찰총장으로 명시한 점, 그리고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이라는 3단 수직 구조를 고수하면서 검사징계법과 검사보수법이 여전히 별도로 존재해 법관과 같은 특별한 지위를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검사의 법무부 겸직을 허용하고 제2법 예고 정부안의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의 권한 남용과 횡포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권 폐지 권한 축소, 행정부 외청다운 기구의 재조정이라는 목표에 한참 미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각심 차원에서 어떤 법안만 통과됐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행안부 아래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하고 법무부 아래에 공소청을 두고서 기소와 공소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거죠. 요거 딱 하나 네. 통과됐어. 지금 돼 있는 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뭐냐? 2차. 2차를 지금 앞두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3차가 기다리고 있나 봐. 요 계속 올려주시겠습니까? 2차가 뭐냐? 중대범죄수사청을 이제 만들었으니까 여기 내용을 담는 거야. 그리고 공소청을 만들었으니까 여기 내용을 담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차야. 네. 요 2차를 정부가 입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법안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검찰개혁 관련해 가지고 2차 관련해서 정부의 입법안하고 민주당이 조금 달랐잖아. 네. 달랐는데 이제 그거를 좀 조율을 조금씩 하면서 정부의 입법 최종안을 발표를 했어. 네. 최종안. 최종안을. 자, 그거를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행안부 아래 중대범죄수사청을 놓고 일원화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 있었잖아요. 네네, 요거 있었죠. 일어나. 네, 그리고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도록 하고 법무부 아래 공소청을 두고 여기에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네.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기소 공소를 유지하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다른 점이죠. 이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2차 검찰 개혁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본회의 통과에 앞서 이 정부 입법안이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지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볼까 하는 겁니다. 네, 됐죠? 네. 자, 다시 한번 그거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중수청이 6대 범죄를 수사하게 이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수사 범위가
6대 범죄라고 해서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지만 정부 입법안을 봤더니 이거 수사 범위가 너무 넓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박은정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어떤 문제점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중수청과 공소청법의 문제점이 너무 많은데 중수청법의 문제점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기존 검찰보다 더욱 광범위하다. 특히 사이버 범죄 건수는 연간 30만 건 이상으로 타 범죄 대비 현저히 많은 비중인데 중대 수사 전문 수사기관의 설립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일어난 문제점들을 수정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원내 지도부가 조율해 조정할 수 있다는 전제로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보안 수사권과 정원 송치 같은 검찰개혁의 핵심 사안에 대해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미룬 것 역시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발 공수처와 같은 누더기 법안으로 만드나 마나 하는 법안보다는 하나를 만들더라도 꼼꼼하고 철저하게 검찰들이 꼼수를 더 이상 부리지 못하도록 법안들을 좀 더 촘촘히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게 이제 중수청법의 6대 범죄를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저 중에 이제 사이버 범죄도 같이 넣었어요. 사이버 범죄는 한 해에 한 30만 건 정도인데 저걸 중수청에서 다 소화를 할 수 없는데 저러면 선택적 수사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고 중수청의 수사권 6개 범죄 자체가 과거에 특수부 검사들이 좋아했던 그 죄명들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 1차 수사권 조정 때 했던 그 6대 범죄를 지금 중수청에서 그대로 안으면서 저 6대 범죄는 무한히 그 수사를 할 수 있는 정치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범죄는 축소해야 된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축소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축소한 지금 만큼은? 중수청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네. 검찰에서 하고 있는 직접 수사, 그 부패와 경제 두 가지 범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중수청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범죄를 중수청이 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더 무한히 사이버 범죄까지 너무 늘렸다는 것이죠. 아니 근데 중수청이라는 것이 검찰청을 대신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중수청을 만든 이유가 네. 지금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누고 네. 검찰이 하던 직접 수사 네. 기능 그게 이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두 개를 했습니다. 네. 한 해에 한 4,800건 정도를 수사하고 있어요. 네. 검사는 한 200명 정도가 직접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 수준으로 중수청으로 옮기면 검찰에 남는 것은 공소청으로 기능이 남는 거죠. 그런데 중수청은 그게 아니라 아까 그 표 다시 올려주시면 네. 중수청법을 저렇게 너무 대대적으로 크게 6대 범죄까지 하면서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네. 우선 수사권을 저기다 넣어놨어요. 그러면 저 중수청이 우선 모든 수사기관보다 우선해서 중수청이 수사권을 뺏어올 수 있어요. 공수처에서 하는 수사, 국수본에서 하는 수사, 너네 전부 다 하지 말고 나한테 보내. 이러면 저건 중수청이 모든 수사기관의 우위에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게 또 뭐가 하고 문제가 되냐면 검사하고의 관계, 저게 45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에게 수사 사항을 통보를 받습니다. 저건 보고를 받는 거고요. 두 번째로 상호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니까 저거는 사실상의 수사를 상의해서 수사 지휘를 하는 겁니다. 공소청의 검사가. 그리고 입건 요청. 수사하는 거 보다가 저거 더 수사해. 저 입건해. 추가로 더 범죄 사실 인지해. 이러면 공소청의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하고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하면서 한 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저 중수청은 과거에 검사들이 꿈꾸던 대검의 중수부의 부활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청 검사와 한 몸이 되어가지고 네. 저 6대 범죄라는 대대적인 범죄를 선택적으로 정치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수청 자체가. 그래서 저 중수청은 괴물 중수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원화에 대해서 비판을 해서 지금 일원화로 네. 바꿨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그 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맨 마지막 거 보시면 네. 부칙에
검사는 다시 대통령령으로 다시 그 임용할 수 있다는 특별 규정을 둠으로써 와. 저것이 이원화로 할 수 있는 꼼수 규정이에요. 이게 문제네. 아니 그러니까 검사는 판사나 변호사처럼 그냥 수사관으로 신규 임용하면 되지 왜 검사만 특별히 부칙에다가 다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는 거예요. 저것은 수사사법관을 비판을 받으니까 부칙으로 숨겨가지고 나중에 검사를 이원화 다시 하겠다는 꼼수 규정입니다. 저 부칙 규정은. 그러니까 이원화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수청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괴물 중수청이 될 수가 있다. 이 중수청법으로는. 그럼 예를 들어서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되면 또 대통령령 그냥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정부에서도 마음 중수청이 출범을 하잖아요. 그럼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있는 수사들을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하면서 저 6대 범죄 중에서 정치인 수사 있지 않습니까? 네. 중수청 새로 출범하면 자기들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마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정권에 대한 수사, 정치인 수사를 하려고 할 겁니다. 중수청은. 그런데 저 중수청이 저렇게 선택적으로 정치적인 수사를 할 수 없도록 공소청 검사와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를 해놔야 돼요. 근데 공소청 검사가 이거 아무거나 뭐 해가지고 영장 가져와 해줄게 이렇게 한 몸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중수청이 다른데 국수본이나 다른 데서 잘하고 있는 수사를 마음대로 마음이 안 가져와서, 들면 가지고 와 우리 정치 수사 우리가 할 거야 우선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는 다음 주에 아마 행안위에서 중수청법 심사를 할 텐데 저 우선 수사권과 사실상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권 저 두 가지는 중수청법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이원화로 갈 수 있는 저 꼼수 부칙 규정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저 6대 범죄 중에서도 정말 실질적으로 중수청에서 할 수 있는 범죄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 확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